다음은 선형회귀의 최적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선형회귀의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선형 분류 과정과 거의 동일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손실함수를 MSE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선형 모델도 설정하고 손실 계산해서 최적화를 하고 최적화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그려보면 인풋이 4개, 출력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W도 이렇게 한 줄만, 한 행만 있는 것이 되고 편향도 값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필요한 가중치가 4개 더하기 1개, 총 5개가 되고요. 이것을 댄스로 하면 출력이 1, 입력은 4개, 그리고 선형획이기 때문에 가중치 액티베이션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생산량이 이렇게 1시간에 12, 2시간에 25, 3시간에 33, 4시간에 45인 기계가 있다고 할 때 이 기계에 대한 어떤 선형 회귀를 통한 예측치를 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점을 찍어서 가까이 값을 표시할 수가 있고 이 점들에 가장 가까운 직선을 찾는 것이 선형 회귀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손실이 MS이면 손실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코드로 적어보면 출력은 1, 아웃풋은 역시나 1이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 할 때 손실은 MSE가 되고 옵티마이저는 SGD를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매트릭스는 ACC, 정확도를 출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는 train X, 출력 데이터는 train Y, 학습은 대충 50회를 시키면 fx를 5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선형 회귀 과정을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이렇게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므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꼭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가 이렇게 시간당 생산량으로 주어져 있고 모델을 설정을 하죠. 모델은 이제 선형회귀 모델이니까 1차식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AX 더하기 B 꼴로 되고 실제 가중치는 A와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실도 우리가 MSE로 설정했기 때문에 MSE의 경우는 이렇게 모델에 의해서 계산된 값과 실제 값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한 값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델이 AX 더하기 B니까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 참값은 1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일 때 대입하면 2A 더하기 B가 되고 그때 참값은 25, 3일 때는 3A 더하기 B, 참값은 33, 4일 때는 4A 더하기 B, 참값은 55가 됩니다. 이 식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A와 B에 대한 2차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보면 모델 설정하고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값을 하나의 함수로 구했습니다. 처음에 가중치가 나중에 결국 우리가 학습에서의 변수가 된다는 것이 실제로 이 손실은 가중치들의 함수입니다. 원래 입력값과 출력값이 XY였다면 실제로 이것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되는 변수가 아니고요. 실제 학습되는 변수는 이렇게 가중치가 됩니다. 그럼 이 가중치를 미분해서 경사각법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5일대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함수 최적화의 방법으로 보면 즉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는 식이 간단하고 미분도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값을 찾는 과정은 이 책을 벗어나는 범위이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미분하면 A로 미분한 경우, B로 미분한 경우 각각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이 0되는 점이 크리티컬 포인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0되는 점을 찾아서 그것이 미니멈인지 확인해보고 미니멈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값을 계산해보면 손실값이 약 1.1이 나오고 그때 H5, 즉 5일 때 이 값을 구해보면 약 55.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최적화는 함수가 미분이 용이하고 간단히 계산이 될 때는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다루는 문제는 이렇게 변수가 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 심지어 수억 개까지 가는 경우고 식도 매우 복잡함으로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참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것이 얼마나 근사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 경사관법은 우리가 앞에 구한 손실에서 미분까지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스텝은 초기 값을 주는 겁니다. 초기 값은 보통 랜덤으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계산을 위해서 편하게 20,15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H, 스텝 사이즈도 최적화 모델에 따라서 값이 다른데 여기서는 0.02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미분값을 계산해 보면 20,10에서 미분값은 이 식에 의해서 5,2.1이 나오고 이때 손실은 약 1,08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W0 값 나와 있고 미분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입해 주면 첫 번째 스텝의 값이 12.8, 7.5로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때 손실은 198.3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최소값으로 많이 근접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이제 12.8에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W1에 12.8을 7.5를 넣고 그리고 미분값을 구해서 미분값을 여기 AB를 대입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H2를 W2를 구하면 10.4, 6.6이 나오고 이때 손실은 17.2로 많이 줄어들었죠. 자, 다음은 W2를 가지고 다시 W3를 구하고 4를 구해서 적절한 값까지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n번 이터레이션한 결과값이 결국은 최대의 옵티멀 솔루션입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이 값은 약 10.7,2가 나오고요. 이때 5일 때 이 값이 55.5로 앞에 우리가 함수 최적화를 구한 것과 일치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일치하기는 힘든데 거의 일치하면 충분히 같은 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측값까지 구해낼 수가 있고 이 과정이 사실은 경사하강법을 통한 학습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되는 값은 AB의 값, 즉 가중치가 학습되어서 최적화된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예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실습 예제에 사용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댄스층인데 댄스는 기본적으로 출력층과 액티베이션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출력층 개수가 3이고 액티베이션이 분류인 경우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첫 번째 층인 경우는 이렇게 인풋 쉐이까지 넣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시퀀셜 모델을 사용했는데 시퀀셜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층을 쌓을 때, 층을 추가할 때 유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퀀셜로 정의하게 되면 add해서 dense면 dense, 다른 레이어면 다른 레이어를 추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셜은 모델스에서 임포트하고 dense는 레이어에서 임포트해서 이렇게 합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 호출 함수는 numPy를 호출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에 load iris 해서 return xy를 true로 해서 로드했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분리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트레인용과 검증용, 테스트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했고요. 이때 테스트 사이즈를 0.3, 즉 30%로 하고 나머지를 70%로 해서 분리했습니다.
모델 설정은 앞에서 부른 시퀀셜과 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모델 이름을 MD로 했고요. 그리고 MD에 add해서 댄스층을 추가하게 되면 이 같은 경우 모델 설정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MD 서머리해서 모델 출력해보면 이렇게 난3라는 것은 출력이 3, 9이라는 것은 입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 입력이 4개이고요. 4개이니까 이 같은 경우 이제 총 파라미터, 즉 가중치의 개수는 15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컴파일러 이제 손실함수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 optimize로 HCD, 그리고 매트릭을 ACC로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습을 train X와 train Y로 해서 200회를 학습시키면 이렇게 손실이 트레인 로스 같은 경우도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쭉 스무드하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충분히 스무드하게 같이 줄어듭니다. 그런 다음 평가를 해보는데 평가는 이제 아까 테스트로 분리해놨죠. 그죠? 테스트용 데이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이렇게 약 액큐러시가 0.9 정도 나오고 손실이 0.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손실이 0.38입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0.899, 약 0.9 정도로 정확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